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라이징 스타 디렉터스 이 프로젝트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 최용현 선생님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좀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한 편을 기획하고 시나리오 쓰고 투자를 받고 제작을 하고 마케팅까지 하고 하는 그 전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편의 영화를 동시에 기획하고 제작하게 한다는 이런 프로젝트가 뭔가 좀 약간 무모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오늘 출범하게 됐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여기 이미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걸 보면 최용환 선생님이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 분인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젊은 한국 젊은 영화 감독 지망생들에게 새로운 감독들에게 기회를 주신 최용환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보고 먼저 강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라는 것이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서 이해되거나 하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일방적인 강의는 상당히 지루하고 따분해지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의 그동안의 경험에 우러난 저의 생각을 가능하면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 대답을 찾으셨을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시나리오에서부터 영화 제작의 각 부문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생각, 그리고 제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까지도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마음을 열고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불을 끄고 어두워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불을 끄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가 없죠.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꼭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어떤 영화라는 매체의 본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10월에 북경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요. 하늘도 맑았고 햇볕도 굉장히 화려했는데 이런 좋은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려면 이 햇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어두운 극장 안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앉아서야만 영화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보면 영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좀 괴상한 매체인 것 같아요.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어둠 속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영화는 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려면 눈을 감고 자야만 하죠. 잠이 들고 현실 세계하고는 닮아 있지만 그러나 현실 그 자체는 아닌 어떤 세계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세계에서 만나는 그 꿈의 내용은 우리의 우리 마음속에 현실 속에 있던 어떤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화도 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화도 어둠 속에서 잠시 현실을 떠나야만 그리고 현실과 닮아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닌 그런 세계가 바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은 우리의 어떤 욕망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숨겨진 어떤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꿈속에서 어떤 물건을 훔치는 꿈을 꿨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꿈에서 누군가와 잠을 잤다면, 어떤 여자와 잠을 잤다면 아마도 현실에서 저의 성적 욕구 불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 이야기는 아내한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젯밤 꿈에 내가 어떤 여자하고 자는 꿈을 꿨다. 아무리 비밀이 없는 부부 사이에 정직한 남편이라도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이런 소리를 하기는 어렵고 심지어 그 여자가 아내에게 굉장히 친한 친구이거나 심지어는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와 자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집에서 쫓겨나갔죠. 왜냐하면 마누라는 그게 제 욕망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제가 현실에서는 단 한순간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것이 제 잠재된 욕망이라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은 우리 현실의 욕망을 반영하고 영화도 꿈처럼 우리의 욕망과 또 현실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현실과 욕망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영화라는 본질을 말해주는 두 개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 꿈을 언제나 꿈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잠을 깨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영화도 영화가 끝나고 극장 밖을 나와서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에 영화와 현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영화를 만드실 일을 원하고 앞으로 영화를 만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화와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독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화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아주 현실과의 여러분들의 영화가 현실과의 거리를 좁힐 수도 있고 또 현실을 망각하고 아주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로부터 일탈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현실과 영화의 관계를 가능한 한
현실과 영화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 속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 속의 세계가 관객인 나의 현실을 일깨우는 내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를 찍으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런 태도는 사실 현실 관객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객은 극장에 찾아와서 100분이면 100분,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자신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고달픔을 잊게 해주는 그런 현실과 닮아있지만 자기 현실은 아닌 그런 세계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자기 현실을 다시 일깨우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도 그것이 아무리 힘든 아무리 괴로운 악몽이라 하더라도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굉장히 두려워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여러분에게도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관객이 하여금 현실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투자자들은 아마도 현실을 잊게 하는 영화를 더 좋아하겠죠. 현실을 잊게 하고 영화를 보는 동안에 영화 속의 세계를 충분히 즐기도록 하는 것. 아무리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이 아닌 경우에는 관객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세계를 하나의 오락으로만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영화를 투자자들은 즐겨하고 관객들도 그런 영화를 선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결코 현실을 완전히 망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욕망이 관객들의 욕망과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화의 어떤 성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는 한 주인공의 욕망을 다룹니다. 어떤 주인공이 어떤 욕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의 영화가 될 것인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욕망은 아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요. 우리 속에 숨겨두고 있는 아주 은밀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객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일치시킬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관객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지만 그것이 관객들이 숨기고 있는 아주 강렬한 욕망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둘 수 있겠죠. 이제 저의 짧은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저희 짧은 생각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현실과 욕망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화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의 영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건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객들의 욕망과 만나서 여러분들의 작업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선 제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李导演你好，我非常喜欢薄荷糖。我就想问问您，在创作这个剧本的时候，他的一个创作初衷，而且我还想问您第二个问题就是，您认为一个电影的形式，是你有了一个故事的创意之后，去想一个配合这个故事的形式呢，还是连形式都一起考虑进去的呢？谢谢。 네, 먼저 박하사탕이란 영화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먼저 이 영화는 저희 두 번째 영화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 처음 이 영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는 형식의 내용의 박하사탕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영화를 잘 몰라서 영화 아직 데뷔하기 전이니까 영화를 잘 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이었으니까 영화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로 데뷔를 하지 못하고 좀 장르 영화에 가까운 초록물고기라는 조폭 영화 같은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 이 영화를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개인적인 동기인데요. 제 나이가 40이 넘으면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지금 물론 더 나이 들었습니다. 이건 박하사탕을 생각할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40이 넘은 나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화장실 면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면 왜 내가 이렇게 변했는지 납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젊은 시절의 나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고요. 현실에서는 물론 과거를 거슬러 돌아갈 수 없지만 어쩌면 영화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동기였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무렵이 1990년대 말, 그러니까 새로운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때를 되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새로운 밀레니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새로 닥쳐오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래란 현재의 연장이고 현재란 과거에서 만들어진 것일 텐데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현재의 문제와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서나 우리 역사 속에서 파묻혀 있는 과거의 아픔들, 고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올 것처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래를 말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를 찍고 싶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제게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한 동기였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형식적으로는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낯선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형식을 어떤 형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 형식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하사탕 같은 경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 먼저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시간을 거슬러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가고 싶다는 제 욕망 자체가 이미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 것이겠죠.老师您好，我叫董云龙，就是刚才您谈到了说是电影与现实的距离，然后我就是说想提一个问题，我不知道您知不知道我中国有句就古话嘛，叫做物极必反，然后所以我想跟你聊一下这个距离的问题。然后我之前看过一部日本的影片，叫做松子的悲惨一生，他用非常夸张的一些表演以及非常就是自我化的一种灯光或者表现形式来讲这样一个故事，反而一开始感觉这个情景好乱或者怎么样，被一种真实的情绪一步一步带进来的。我不知道说对于这种距离的控制上，会不会出现就是等于一个做到极端之后会有一个反的一个作用。谢谢。 영화와 현실의 거리를 좁힌다는 것이 현실의 비참함, 현실의 고통 또는 현실의 잔인함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피사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그 현실과의 거리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잔인한 죽음이 있다고 친다면, 잔인한 죽음이 있다면 그 잔인한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관객이 현실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실을 인식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인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의 비참함을
반전의 사상을 관객한테 전달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꼭 전쟁의 그 잔인함, 폭력성, 잔인하게 살해된 시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반전적인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는 건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장면을 찍는 목표가 무엇인지, 관객에게 현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 현실을 성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자체의 자극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자극적인 내용이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새로운 자극을 경쟁하듯이, 마치 새로운 자극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극을 보여주는 것이 감독의 새로운 재능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마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극적인 것, 그런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관객들에게 현실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건가는 한번 질문해 볼 만하죠.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노란 셔츠를 입고 계신, 노란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일단 선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다른 청중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하셨으니까 다른 일반 청중에게 한번 기회를 돌리도록 하죠. 저기 여성분. 导演您好，我想跟您谈一下您的电影诗。我看的时候有一个印象特别深刻的地方，就是女主角她在追求特别美好的一些东西，但是她的生活其实特别无望的。比如说她必须要使用自己的身体去解决生活中的一些困境。我觉得这样的反差让我看的时候觉得让观众看得特别心痛，所以我想问一下，您刚才提到电影就是处理现实和欲望之间的关系，您觉得这样的反差强烈并且共存着，就是生活本身，还是说最后这个结局的时候，主角他的死亡就是对他现在生活的这种否定还有放弃？ 谢谢. 아마도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 최근 영화 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시라는 영화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단순한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60대의 한 여성이 시 한 편을 쓰고자 했고 그 시 한 편을 결국 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시 한 편을 쓴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아름다운 감정으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 한 편을 쓰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더러움, 고통, 슬픔 이런 것을 다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 삶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 이 여자 주인공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 손자가 저지른 죄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어쩌면 내 책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다른 사람의 타인의 그 피해자의 고통을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녀는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마음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